자, 2015년도에 실시했습니다. 쉬울 건데요. 7번부터 먼저 질문하죠. 7번. 그림 가는 단열된 실린더에 들어있는 이상기체에 열을 서서히 공급했는데요. 압력이 일정한 상태로 부피가 증가된답니다. 가는 압력이 일정하답니다. 등압 상태에서 기체의 부피가 증가됐네요. 팽창하고 있습니다. 나는 가에서 이제 열 공급이 중단되고 기체를 압축해서 다시 원래의 부피로 되돌아가게 해봤습니다 하네요. 단열된 실린더잖아요. 자기가 열을 직접 뺏긴 적은 없죠. 그럼 나는 내가 억지로 밀어넣은 거잖아. 뭐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단열 압축이라고 볼 수 있겠죠. 이해됐습니까? 되겠나요? 기억. 부피가 증가한 동안 기체가 흡수한 열량은 기체가 한 일과 같다? Q는 델타 U 플러스 워크가 되는데요. 얘는 등온 상태가 아니에요. 이해됐어? 그래서 내부에는 증가량도 있고 온도가 올라가면서 그리고 기체가 팽창했던 일도 있어서 기체가 흡수한 양은 그보다 훨씬 커야 됩니다. 플러스의 크기를 좀 다르게 해놓은 거 이해되겠습니까? 되겠나요? 그래서 기체가 부피가 증가한 동안 기체가 흡수한 열량은 해준 일보단 더 큽니다. 이온 기체의 온도는 나에서가 가에서보다 더 높습니까? 근데 이게 단열 압축하면 온도가 올라가죠. 그래서 가 상태에서 단열 압축시키니까 가보다 더 온도가 올라갔어야 되겠습니다. 이해됐습니까? 그럼 기체의 압력은 나가 가에서보다 더 크다. 아니 원래 가에서 등 앞에 써 있는데 단열 압축하면서 압력이 더 높아졌잖아라고 할 수 있겠죠. 이해됐어요? 압축하면서 등압이 더 가의 상태보다 단열 압축하면서 더 높아졌습니다. 뭐 안 되겠으면 PV 이꼴 NRT가 불러주는 이상기체 상태 방정식을 보셔도 될 텐데요. 부피 동일하죠. 하나에서 부피 동일합니다. 부재기수 기체 상수 아예 다를 거 없죠. 온도가 더 높다는 뜻은 압력이 더 크다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이해됐어요? 됐나? 7번에 갔습니다. 또 다른 질문? 6번 먼저 볼게요. 6번. 그림은 철수가 직선 전류 주변의 원형 도선에서 유도되는 전류에 대해서 탐구한 내용이랍니다. 전류가 흐르는 도선이 있어요. 전류 잡고 자기장 잡으면 이쪽에서 올라오는 자기장이 여기서 내려가는 자기장이 걸리게 됩니다. 크기를 다르게 하는 거 알겠습니까? 이해됐어요? 거리가 멀어질수록 자기장이 생기는 약해지거든 하는 자기장의 방향과 크기를 이렇게 표현을 해봤습니다. 올라오는 방향, 내려가는 방향이에요. 되겠나요? 이때 이 원형도선을 해봤습니다. 원형도선은 가만히 두고 직선 도선에 흐르는 전류의 세기를 기억하면 증가 또는 감소겠죠. 전류 세기를 기억하면 유도 전류 방향을 보았습니다 했네요. 나는 유도 전류 방향이 어떻게 흐르는데 이 원형도선의 유도 전류 방향이 시계 방향으로 흐른대요 하겠습니다. I 프라임. 우리는 I 프라임 유도 전류라는 걸 씁니다. 전장이 유도 현상인데요. 자속의 변화를 방해하는 방향으로 유도 전류가 흘러가는 전자기 유도 현상을 설명할 수 있죠. 전류 세기를 증가시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네, 어차피 증가하면 감소잖아요. 전류 세기가 증가되는 것은 위로 올라온 자기장이 많아집니다. 올라온 자기장이 많아지면 또는 자속이 커지면 그것을 방해해야 됩니다. 방해하고 내리게 돌려야 되겠습니다. 시계 방향 돌아가네요. 즉 증가시킨다라고 세트하니까 전류 세기를 증가시키면 올라온 자기장 세기가 강해지고 이랬어요. 그래서 자기장 그 자속의 증가를 감소시키게 넣어주게 돌리는 유도 전류 방향을 시계 방향으로 볼 수가 있었으니까 기억이라고 하는 것은 전류 세기를
증가시킴이 되겠습니다. 증가니까 1, 2, 3번 중에서 골랐어요. 3, 4, 5 중에서 골랐어야 됩니다. 이해됐습니까? 직선 도선에 흐르는 전류세기는 이제 일정하게 하고, 그 다음 원형 도선 플러스 Y 쪽으로 움직인대요. 원형 도선 플러스 Y 쪽으로 움직이는 것은 위로 올린다는 뜻이죠. 원형 도선을 위쪽으로 올립니다. 그럼 내 올라온 자속이 줄어들어요. 여기에 비해서 이쪽으로 가면 올라온 자속이 줄어들죠. 줄어들면 더 올려라 해야 되겠습니다. 돌리겠습니다. 유도전류 시에는 반시계 방향으로 유도전류가 돌아갑니다. 그래서 다이는 반시계 방향으로 잡아야 되겠습니다. 이해됐어요? 다시 보겠습니다. 이쪽에다가 할게요. 이런 원형 도선을 준비해봤습니다. 확인됐습니까? 이 원형 도선을 아래쪽으로 내렸습니다. 어떻게 될까요? 내려간 자속이 줄어들죠. 내려간 자속이 줄어드니까 더 내려 돌려 하니까 시계 방향 돕니다. 그렇다면 이걸 오른쪽으로 옮기면 어떻게 될까요? 정확하게 도선과 나란하게 오른쪽으로 옮겼습니다. 유도전류 흘려 안 흘러? 안 흘러요. 이해됐어? 그러면 지금 이거 내려간 자기장이 있는 영역이잖아요. 이 내려간 자기장이 있는 영역에서 잘 보세요. 원형 도선이에요. 이걸 이렇게 돌릴게요. 이해됐습니까? 이해나? 이렇게 돌릴게요. 내려간 자속이 들어가는 면적이 줄어들어요. 그럼 더 넣어야 됩니다. 유도전류 이렇게 돌립니다. 그래서 자기장이 있는 공간에다가 코일을 회전시키면 전기 에너지가 지속적으로 발생시킬 수 있습니다. 즉 전자기 유도의 방향, 앞에서 우리가 뭘 가르쳤습니까 하면 전류에 의한 자기장 가르쳤습니다. 자기장과 전류가 상호작용해서 힘을 받는 걸 가르쳤습니다. 플러스 알파, 이제 전자유도 전류의 방향은 자속의 변화를 방해하는 방향입니다. 자속이 뭡니까 하면 자기장과 면적이거든요. 즉 자기장이 강해진다 또는 약해진다, 그것을 즉 요도선 가까이 멀리 말입니다. 또는 자석의 N극을 넣었다 뺐다 하는 것들이 되겠죠. 경우에 따라서는 S, 면적을 늘렸다 줄였다 할 수 있겠네요. 이 원형 도선을 늘렸다 줄였다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자기장과 면적의 변화를 통해서 유도전류의 방향을 제시하는데 자석의 변화를 완화시키는 방향이 되겠죠. 크기를 물었는데요. 패러데이 법칙이 되겠습니다. 기전력 V를 씁니다. 선생님 당신 유도전류라며 전류 I는 R분의 V를 수용해서 요 기전력 V를 계산하면 됩니다. 마이너스 가문수 N에 코일을 몇 번 감았습니까? 가문수 N에, 즉 요게 지금 원형 도선 하나 있는데 그게 아니라 두 번을 감으면 전압이 두 배 더 크게 걸리겠다는 뜻이에요. 자속의 변화에 따른 시야에 변화에 따른 자속의 변화, 이게 패러데이 법칙으로 기전력 V를 냅니다. 말하다시피 이거를 지속적으로 돌릴 수가 있다면은 전기 에너지가 생산되는데요. 바로 발전기죠. 마이크도 그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발전기가 아까 말했던 이 자석 속에서 코일을 돌리는데, 그 코일 돌리는 게 높은 데 있던 문이 내려와서 돌린다 하면 수력 발전입니다. 일단 석유를 태웠어요. 수증기가 가서 터빈을 돌린다. 화력 발전입니다. 방사선원소의 붕괴열을 이용해서 열 교환기를 통해서 물을 끓였습니다. 터빈이 돌아갑니다. 이거는 원자력 발전됩니다. 아예 바람이 불어서 돌아갑니다. 풍력 발전할 수 있겠고요. 태양의 빛 에너지를 모아서 한 곳에 모아서 물을 끓여요. 또는 나트륨을 끓여요. 그래서 그게 터빈 돌린다면 태양 열 발전입니다. 시중에 사람들이 좀 혼재해서 잘못 쓰는 것들이 태양 열과 태양 광인데요. 태양 열 발전, 아까 말했다시피 거울을 통해서 한 곳에 빛을 집중시켜서 물을 끓이는 열을 이용한 겁니다. 이거는요, 터빈이라는 것을 아까 돌린다 했잖아요. 터빈이 돌아가니까 AC 교류 전기가 발생합니다. 즉 시간에 따라서 전압이 이렇게 파행거리는 거 말입니다.
반면 태양광 발전은요 직류전기가 얻어진대요. 이건 태양 전지판이 필요합니다. 피엔차법 다이오드를 이용하고요. 얘는 광전 효과가 이용됩니다. 얘는 직류전기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태양광 발전은 가정에서 직접 그 전기를 쓰려면 직류를 교류로 바꾸고 또 인버터가 하나 더 필요합니다. 이해되겠습니까? 여기 한번 보죠. 금속 막대가 있고요. 이쪽에 자기장이 이런 식으로 걸려요 라고 해보죠. 이 저항 R에 대해서 A점, B점 이 금속 막대를 오른쪽으로 움직였습니다. 오른쪽으로 움직여봤습니다. 오른쪽으로 움직이게 하면은 유도 전류 방향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네요. 면적이 오른쪽 가면 늘어나게 됩니다. 내려간 자기장이 걸리는 면적이 늘어납니다. 자속이 증가됩니다. 오지 말라고 유도 전류 돌리면 유도 전류 방향은 A에서 R을 지나서 B로 내려오는 요 유도 전류 방향이 제시될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계속 마이너스 다시 말하면 자속 변화를 방해하는 이라는 이름을 썼는데요. 적극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전자기 유도 전류 방향을 방해하는 이 마이너스 의미를 이미 앞에서 배웠던 전자기력, 자기장과 전류에서 힘을 받아야 하는 전자기력을 이용해서 한번 증명해 볼까 하겠습니다. 금속 막대예요. 금속 막대는 자유전자가 굉장히 많이 있죠. 이게 오른쪽 움직였다는 건 전자가 오른쪽 움직였다는 건 전류는 어떻게 될까요? 반대가 되겠죠. 내려간 자기장이 있는 영역입니다. 이 전자가 오른쪽 움직였어요. 그럼 전류는 반대로 잡을 수 있겠고요. 이 전자에 힘이 받치네요. 어느 쪽으로? 아래쪽으로요. 그래서 전자가 아래쪽으로 받치는 힘을 받아서 전자가 이렇게 움직입니다. 전자가 움직이는 방향과 전류 움직이는 방향은 반대죠. 그래서 전자기력, 이미 앞에서 증명됐던 자기장과 전류를 통해서 힘을 받아야 하는 전자기력을 이용해서 유도 전류 방향이 자속 변화를 방해하는 방향이라는 것을 우리는 증명 한번 해봤습니다. 이해됐어요? 그리고 이런 것들이 지속적으로 돌아가게 만드는, 즉 역학에너지 일부가 전기에너지로 바꿀 수 있는 그 터빈 같은 것들, 발전기, 응용체에 대해서 소개해봤습니다. 발전기 돌리는 원동력이 누구냐에 따라서 발전 방식이 달라지겠죠. 태양광 발전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다 터빈이라는 게 돌아가요. 터빈은 원동, 회전운동 시키는 거거든요. 태양광 발전 외에는 다들 교리전기가 발생한다. 이 정도쯤만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까? 자, 오늘 이 정도 마치고 10월 거 덜 풀었다 하는 것들은 다음 주, 다다음 주에 하겠습니다. 알겠습니까? 다음 주 입시 물리 때는 내신 교재 준비해 오시고, 알겠습니까? 이미 시험을 쳤어요. 4월달 시험 쳤어요. 나 하는 사람들은 입시 물리 때 여기 개인별로 질문 받을 테니까 모의고사 앞에 거 안 푼 것들 할 테니까 참석하시기 바랍니다.